이번 영상은 좀 급한 분들 있죠. 연말정산 대비해야 되는데 벌써 12월이네.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싶은 분들, 연금저축, IRP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네비데빗입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흔히 들려오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했어? 어떻게 할 거야? 연금저축인가 IRP인가 뭔가 해야 되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잠시 금방 또 잊고 살게 됩니다. 또 연말에는 약속도 많고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연말이 지나가고 내년 연말정산 시즌에 떨리는 마음으로 조회를 해봅니다. 200만 원 뱉어내세요. 300만 원 뱉어내세요. 심한 분들은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내는 걸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속상해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신경 써서 사용하고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서 준비하는 게 무조건 좋은데요. 연말정산의 개념 영상은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좀 급한 분들 있죠. 연말정산 대비해야 되는데 벌써 12월이네.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싶은 분들, 연금저축, IRP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세액공제는 12월이 되어서 연말정산 마지막 필살기로 노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인데요. 저도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고 있는 저축입니다.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고 16.5%의 수익률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저축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필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본다면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챙겨가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이번 영상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연금이란 뭘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서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말 그대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재 나의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저축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나한테 주는 선물 같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연금은 정말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연금으로 알바생, 프리랜서, 직장인 상관없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지에서 다 챙겨서 가입을 시켜줍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노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게 되고요. 국민연금은 만 65세 정도부터 수령이 가능할 텐데 우리의 은퇴 시기가 당겨지고 노인 빈곤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10년 일찍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구조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차곡차곡 적립을 해주고 기업 또는 직원이 이 돈을 잘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B, DC, IRP 총 3총사가 있고요.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쉽고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IRP는 아까 퇴직연금이라고 했었는데 예리하신데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맞습니다. IRP는 원래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근데 이 통장 안에서 돈을 굴리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퇴직금 수령용 계좌로만 방치하지 말고 개인연금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통장이지만 연금저축처럼 개인적으로 IRP에 돈을 넣고 혜택을 보면서 굴릴 수 있는 연금통장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혜택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가장 큰 혜택인 세액공제부터 볼게요. 개인이 연금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최고는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얼마나 공제
공제를 해주냐면 짜잔! 이 표처럼 1년에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고 이걸 다 채웠으면 IRP 300만 원 입금이 가능한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라면 내가 입금한 금액의 16.5%를, 5,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올해 900만 원을 연금 계좌에 넣어뒀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 5,500 이하는 148만 5천 원을, 5,500 초과는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면 각각 이 금액만큼은 안 내도 됩니다 하고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넣은 돈에서 최대 16.5%의 수익을 즉각적으로 보는 거죠. 수익률과 안정성으로 따지면 엄청난 안정성에 미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55세 이전의 돈을 빼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액공제 말고도 다른 혜택들도 있는데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인 만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가 내야 할 이자를 뒤로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적금 이자나 국내 ETF 같은 경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계좌에서 돈을 꺼내기 전까지 세금을 밀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당장 내야 할 세금까지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돈을 꺼낼 때 15.4%를 떼어가나요? 여기서도 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세금을 확 낮춰주는 저율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이 표와 같이 연금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금융소득세 15.4%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금저축과 IRP에는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세금을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과 세금을 낮춰주는 저율과세 혜택도 함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두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중에 나는 어디에 돈을 넣어둬야 할까요? 한번 같이 비교해봅시다. 짜잔!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입 자격을 보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 IRP는 기본이 퇴직금 통장 인 만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인데 이런 구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투자 가능 상품과 안전자산 비중입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IRP는 예금이나 RP 같은 안전자산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다만 IRP는 최소 30%는 예금이나 RP 같은 안전자산을 무조건 보유해야 하는 규칙이 있고 연금저축은 100% 모두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나뉠 수가 있겠죠. 나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IRP가 좋을 거고요. 나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100% ETF 매수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가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중도 인출 관련인데요.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연금저축이 IRP보다 중도 인출이 수월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나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나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기본적으로 55세 이전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이고요. 주택 구입, 천재지변 등 이런 특정 조건들에 한정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IRP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연금저축은 적극적 투자를 원하고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55세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중도 인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초년생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600만 원 한도까지는 연금저축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남은 한도 300만 원을 IRP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RP는 55세가 비교적 많이 남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한다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맞게 어느 통장에 돈을 넣어서 절세를 해봐야겠다 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난 무조건 최대 한도를 꽉꽉 채워서 혜택 많이 받을 거야 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 잠깐 스탑하시고 이 영상 꼭
보고 판단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내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돈을 넣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소득이 크지 않은 초년생이라면 산출세액이 적거나 또는 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꽉 채워서 16.5%인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내 산출세액이 10만 원인 거예요. 깎아줄 세금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딱 10만 원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99만 원 혜택 받으려고 600만 원을 넣어뒀는데 혜택 받을 세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이 아닌 60만 원만 넣어도 16.5%면 9만 9천 원이 세액공제가 되니까 내 산출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았다면 연금계좌에 묶이는 돈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 두 번째, 55세까지 묶이는 돈이고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이라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을 하려고 해요. 인출은 가능했죠. 근데 대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했어요. 여기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아니, 세액공제라도 16.5% 받았으면 좀 덜 억울한데 총급여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13.2%만 해줬으면서 뱉어낼 때는 또 무조건 16.5%로 뱉어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웬만하면 빼지 말라는 거죠.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두는 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웬만해선 빼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넣는 돈은 55세까지 뺄 수 없는 돈, 중간에 빼려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얼마를 넣을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년에 결혼 준비, 주택 구매 등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세액공제 100 얼마 받으려고 연금저축 IRP 막 다 해서 900만 원 이렇게 넣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얼마를 넣어야 가장 이상적일까? 궁금하시죠? 혼자 하기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영상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우리 같이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세금 때문에 막막하다던 제 짝꿍도 저랑 같이 돌려보고 나서 올해 연금저축은 얼마만 넣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정산을 위한 12월의 필살기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깔끔하게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